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5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제법 빠졌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코스닥 한 2% 정도 밀렸고 코스피도 이제 20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재료가 좀 엇갈리면서 장중에 고점 저점 차이가 제법 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50포인트 정도 예, 변동성이 좀 나타났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지수가 밀려도 변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었는데 오늘은 위로도 20포인트 올랐다가 아래로 또 한 30포인트 빠졌다가 상당히 좀 변화가 컸던 그런 양상이었죠. 뭐 주말에 나왔던 미국에서 어떤 테이퍼링 이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양적 완화 규모 채권 매입하는 거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온 거,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어떤 수급 불안 요인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이제 밀렸습니다. 이제 뭐 매파 성향인 카플란 총재가 센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경제 정상화되고 있는데 이제 테이퍼링 준비해야지 이런 이야기하면서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 하락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달러화를 되게 세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거의 1%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데다가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잖아요. 비농업 일자리 한 90만 명 정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5.8% 정도 나올 걸로 현재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 카플란이 발언했던, 언급했던 테이퍼링을 추진하는 게 조금 더 속도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더 다수를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좀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고, 요게 이제 지난주에 안 그래도 달러 가치가 올라갔는데 원달러 환율을 오늘 또 이제 뭐 또 오후장 들어서 더 끌어올리는 또 요인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죠. 이제 좀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 잠시 후에 뭐 제가 계속 몇 번 또 언급을 계속 드릴 겁니다만은 공매도 재개도 확실히 투자자들한테 긴장감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긴장감만 준 것도 있고, 긴장감 때문에 밀린 종목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공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싶은 종목들도 일부는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동안에 강세 보였던 일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주, 그다음에 이제 5G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일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밀리면서 또 지수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매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매도가 나왔든 아니면 최근에 대차장고 올라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지뢰에 이제 걱정을 해서 이제 매도를 했던 거든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밀리면서 이제 시장을 좀 누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지수가 이제 플러스 나고 막 플러스 20포인트까지 밀고 올라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옐런이 어떤 오늘 발언을 한 게 있었잖아요. 연속적인 부양 정책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유발하지 않을 거다. 유발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미국 부양책, 그럼 이거 돈 풀리는 거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또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옐런의 어떤 발언이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안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다음에 또 수출 지표가 또 워낙 좋게 나왔잖아요. 지난 주말에. 수출 지표가 워낙 이제 좋게 나오면서 초반에 반도체와 자동차 이 두 업종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표가 잘 나온 업종이죠. 수출 지표가. 반도체가 한 30%대 증가했고 자동차가 이제 수출이 70%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를 한때 큰 폭으로 올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간 지나가면서 잠깐 주춤했던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강화가 되고 뭐 환율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좀 강해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특히 매도가 뭐 전기전자, 의약품, 화학 서비스, 금융 이런 어떤 대형주 대부분의 순매도가 집중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 매도가 집중된 거 봐서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매매한 거 보면 중형주도 매도했고 한데 소형주는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많이 팔고 중형주까지 매도했는데 소형주는 안 팔았고, 기관도 대형주는 팔았는데 중소형주는 또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형주까지는 팔았는데 소형주는 또 안 팔았어요.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좀 공매도 쪽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의구심도 일부는 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형주에 매도를 집중했던 걸로 봐서는 개별 기업들의 어떤 업황 문제에 따른 매도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어떤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아시아 지역에 뭐 인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비중을 좀 낮추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나라 문제라기보다는 시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일부 외국인들이 지수 전체를 매도하는, 대형주 전체를 매도하는 그런 형태로 대응을 하면서 이제 지수가 압박을 받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밀려서 더 이상 이제 반전을 시도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내렸죠. 근데 오늘 뭐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대만, 인도 뭐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낙폭도 그렇게 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는 이거 아마도 뭐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달러 강세 이슈도 있지만 인도 코로나 추이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시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걱정을 하게 된 게 매도 요인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뭐 해외 쪽에서 나온 우리나라 시황 봐서는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하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그런 시황은. 물론 이제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거는 외국인 투자들이 뭐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사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좀 외신에서 조금 더 본 거는 이제 인도 쪽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된 거.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시장을 끌어내렸고, 이번 주에 미국의 중요한 어떤 지표들, 일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는 한 발 물러서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지수가 좀 낙폭이 커졌던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공매도에 대한 긴장도가 높아진 게 우리나라 증시를 좀 유난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일부 통신, 2차전지, 일부 바이오 종목들은 악재 없이 이제 재료 대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뭐 물론 2차전지는 재료가 없지는 않았잖아요. 뭐 배터리 업체들 최근에 저희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온다, 그래서 점유율을 좀 빼앗길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빼앗기고 있고 더 빼앗길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위기론을 또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몰랐던 재료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미 알려져 있는, 뭐 중국에서 배터리 업체 키우고 있는 거 몰랐던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오늘 하락했던 종목 보면 유난하게 빠졌던 종목들, 예를 들면 뭐 에이스테크라든가 아니면 보령제약이라든가 헬릭스미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대차 잔고가 굉장히 세게 늘었던 종목들이에요. 네, 대차 잔고가 늘어서 이제 쭉 대차해 놓고 있다가 혹시 오늘부터 이제는 공매도를 쳐야 될 때라고 해서 빌렸던 걸 오늘부터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공매도 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공매도에서 자유로운 종목군들은 오늘 장중에 상승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 이제 밀려서 그렇지, 오늘 코스닥 지수가 1% 정도 마이너스 날 때까지만 해도 코스닥 스몰캡 지수는 플러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플러스 내면서 굉장히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3%, 코스닥이 마이너스 3% 정도 되는데 소형주 업종 지수는 뭐 0.5% 왔다 갔다밖에 안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종목들별로는 공매도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공매도 대상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저점 매수도 일부는, 아주 일부는 좀 가동이 됐던 것 같다.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 종목 수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종목들은 좀 반전 시도도 일부는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조금 분위기가 안 좋죠. 오늘 코스피가 5일 연속해서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5일 연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뭐 내일 한번 또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코스닥이 만약에 내일도 빠지면 6일 연속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2019년 6월 이후에 6일 이상 빠진 적은 없었어요. 닷새 정도 빠지면 하루 반등에다 또 빠지든 그때가 완전히 바닥이 되든 어쨌든 반등이 한 번은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그 폭락이 났던 코로나 국면에서도 닷새 하락하고 반등 주고 하락하고 뭐 이런 패턴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하락을 한다라면 2년 만에 처음 나오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좀 저점 매수가 가동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투자들의 고민은 대형주들의 실적 논란이 이제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어떤 변수, 미국의 어떤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 비롯한 정책적인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더군다나 당장 공매도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안으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잘 보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유가 있잖아요. 뭐 반도체는 이제 이게 뭐 중국에서 이제 그냥 과수입을 해가지고 엄청 많이 사가지고 조금 왜곡된 업황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 뭐 자동차 같은 건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생산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연간 기준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지는 않았거든요. 상향 조정되어 있는 어떤 실적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비 주가는 되게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수출 지표라든가 해외 소비 지표, 제조업 지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수출하고 연계성이 있는 어떤 각종 지표들을 보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수출이 더군다나 저 정도로 나왔으면 지금 2분기 시작된 첫 달 데이터가 저 정도로 나왔으면 이번 2분기의 실적도 상당히 세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또 예상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미국의 어떤 지표 개선이 되면 뭐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지만 경기가 좋아진 거잖아요. 예, 경기가 좋아진 거지 테이퍼링은 사실 주변 재료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는데 뭐 증시가 하락한다. 이거는 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미국에서 뭐 연속적으로 100만 명 정도 일자리가 나와야 연속적으로 나와야 한 8개월 정도 이번 달 제외하고 8개월 연속해서 100만 명 정도 나와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매달 800만 명씩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평균 한 7, 80만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1년 걸리거든요. 또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연준에서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연준에서 뭐 미리 또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표 보고 수치 보고 움직일 거지 예측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이제 현재로서는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이슈도 좀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매도가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긴 하지만 공매도는 시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좀 너무 확대 해석해서 또 오래 갈 재료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점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이 오늘 뒷부분에서 이제 또 하락 종목이 많아지면서 코스닥도 ADR이 한 87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죠. 이제 또 소형주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장중에 플러스를 내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코스닥이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이슈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도 제법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 종목들, 공매도에서 자유로운 종목들은 이제 매수 심리가 붙기 시작하고 있고, 또 공매도라는 거는 샀다가 매도했다가 나중에 또 되사야 되는 거잖아요. 또 역으로 이제 쇼커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있으니까 이제 종목들 수급 동향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1919년 6월 이후에 6일 연속 하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6일 하락하고 5일 차에서 대부분 돌려서 급했던 대로라면 내일 일단 실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하락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오후에 막판에 좀 낙폭이 커진 거 봐서는 신용하고 연계되어 있는 물량이 좀 터진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조금 잠잠하다가 지금 3일째 되면서 지금 쭉쭉 빠지면서 오늘 신용의 그 라인을 좀 건드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후에 버티다가 낙폭이 좀 커졌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잘못 밀리면 오후에 낙폭이 커지는 현상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중에 만약에 어설프게 플러스가 나오지 않고 이제 마이너스 쪽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오후장에 갑자기 확 매물이 증가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오후 시작될 즈음 됐을 때 지수가 플러스로 시작되느냐 마이너스로 가느냐 요것도 최근에 워낙 신용이 급증했기 때문에